항공기 315대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항공사가 한국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이 확정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톱2 항공사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지면서 추후에 이들이 독과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항공요금을 인상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는 외항사 및 저가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 경영진들의 독과점 위치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다며 경영진을 교체해버리는 방안까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실적이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재 경영진을 퇴출할 수 있다 발표했습니다. 저가항공사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대한항공이 출자한 저가항공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비용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에어아시아 다음으로 큰 LCC 항공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에 육박하고 항공기가 59대가 되죠. 한국의 톱2 항공사 메가딜에 전세계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 전문 뉴스 심플플라잉은 대한항공의 라이벌 아시아나를 인수했다. 전세계 10대 항공사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된다 보도했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1조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의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전세계 항공사들이 낮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며 한진그룹 측의 발언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인구 1억 명 미만의 국가에는 풀서비스 항공사가 한 곳만 있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모두 하나의 풀서비스 항공사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두 개의 풀서비스 항공사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번 아시아나 인수가 완료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주요 혐의를 보시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610억 원 규모의 상속세 포탈, 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 원 상당 부정지급, 약사법 위반, 조세 포탈 의혹, 그리고 조양호의 아내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 가정부, 직원 등 상습 폭행,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해외 명품 및 생활용품 등 밀수입,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은 접시 위에 뜯어지지 않은 땅콩을 발견하자 객실 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경과류는 일부 사람들의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뜯어먹도록 봉지째 나눠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설명했음에도 객실 승무원은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애걸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것도 모자라 기장에 회항을 지시하기까지. 영국의 가디언은 이 사건에 대해 땅콩 분노 사건으로 한국의 항공법 개정 촉구라는 제목과 함께 땅콩 회항 사건을 심도 있게 보도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며 조 부사장의 행동은 대한민국 항공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진일가의 갑질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콩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물컵 갑질인데요. 대한항공 회장 차녀인 조현민 전무가 자사의 광고 제작을 위해 협의하던 중 회의실에서 광고 대행사 담당 팀장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며 상대방 얼굴에 물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협의하던 중 영국에 대한 질문에 광고 대행사 팀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 물컵을 집어던진 이유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함께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부하 직원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자
논란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아시아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기 내에서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손을 잡고 그를 애워싼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침묵하지 말자에서 그간 박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해야 했던 손깍지, 포옹, 반려가 안기기 등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장님을 둘러싸고 서서 이 타이밍에서 A씨가 나와서 회장님께 사랑해요 외치고 와르르 회장님께 달려가세요. 교육원에서 그랬었다. 양손깍지 낄 사람 정하고 울 사람 정하고 헤어지기 전에 붙잡기 연습 및 사진 찍자고 조르기 연습 모든 기수 승무원들이 저렇게 수료한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담당자 A씨는 대형 여행사 6곳의 중국 패키지 여행 담당자에게 경쟁사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면 아시아나항공 고객사 탈퇴로 간주하고 향후 영업 부진을 특가와 별도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고 기내식 대란까지 겹치면서 갑질 논란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여행사 및 협력사들의 얼마나 더 심각한 갑질을 할지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단순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돼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항공사 서비스 품질 리서치 기관인 영국의 스카이트랙스는 아시아나항공을 월드베스트 캐빈 스태프 승무원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92개 이상의 다른 국적을 가진 3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200여 개 항공사 승무원들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서비스 품질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입니다. 탑승 시 승객에 대한 인사, 언어 능숙도, 친절함과 예의, 기내 분위기, 승무원 외모,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세계 최고라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퀀타스 항공 등을 모두 제치고 아시아나항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정성 부문도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1년 동안 가장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한 항공사에 주는 최고 운영 신뢰성상을 아시아나항공에 건넸습니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시아나항공은 정비 신뢰도 부문에서 99.86%를 기록했는데요. 1만 편의 항공기 운항 시 단 14건의 정비 지연건만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항공사 평균이 68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 평균이 47건이나 되는데 아시아나는 고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한항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주관한 2020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여행객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순위 3위에 선정됐고 에어카고 월드가 주관하는 에어카고 엑셀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어워드를 수상하며 항공화물 서비스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자산과 매출 규모는 전 세계 7위이지만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합병 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도약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 항공산업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일본의 양대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와 일본항공은 올해 각각 5.5조 원, 2.5조 원씩의 초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사 이후 가장 큰 손실 규모인데요. 결국 전일본 공수는 연말까지 약 100명, 내년 봄까지 약 400명 이상의 직원을 콜센터로 보내 일하게 하거나 계열사의 호텔 접수 업무를 맡길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결국 한국 제대로 인정하다. 한국의 이것, OECD 국가의 3배. 일본 반응, 한국 시민의식, 일본보다 앞서, 일본은 조작국, 독일, 한국의 엄청난 시스템 또 벤치마킹,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일본 정부를 두려워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을 크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세계적 악재로 최근 그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 유력 언론도 한국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은 비결에 바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 악재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시스템 붕괴가 발생하지 않은 배경은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3일 보도한 것이죠.
일본은 하루에 고작 2,000건에 머무르는데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하루에 약 2만 건 이상의 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통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계해 인천국제공항에 16개의 웍스루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사회라서 버스나 지하철 등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세계적 악재로 아픈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의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하는 기반도 갖춰져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는데요. 특히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시스템, 즉 GPS 기록 등을 통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운용해 보건당국은 10분 이내에 아픈 사람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하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아사히는 당국이 공개한 익명 정보를 토대로 이 아픈 사람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이런 조치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 또한 크지 않다고 칭찬 일색인 상황입니다. 또 초기 한국의 대응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의료 붕괴 사태에 대해서도 이젠 입장이 완전히 바뀐 상태인데요. 의료 태세와 관련해서는 대구에서 발생 초기에 조금 아픈 사람들은 빠르게 입원을 시키고 이후 많이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선별하는 태세를 갖춰 이런 문제를 크게 해소했다고 신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병상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 아사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1000명당 병상수가 12.3개로 OECD 평균인 4.7개보다 약 3배 많으며 애초에 의료 기반도 충실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세계적 악재를 겪으면서 또 지하철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당국에 의한 외출 금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람들의 세계적 악재 확산 방지 참가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문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 의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칭찬 일색인 가운데 일본 언론사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일본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 보건 당국이 공표하는 이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가주 미국 시카고대 교수 사회통계학 교수는 이 일본에서는 실제로 세계적 악재 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그 숫자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통계가 아주 제대로 일그러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쿄신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는 일본의 숫자 증가율이 타국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에 관해서 검사 수를 축소해서 아픈 사람 자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계적 악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서 일본의 세계적 악재 통계를 각국 상황과의 비교나 정책 판단에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일본 정부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마스크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일본 우익단체들조차 일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본인들 외에는 더 이상 본인들의 편이 없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내 제조업, 유통, 금융업 등이 직격탄을 현재 맞고 있는데요. 소비심리 위축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재 더 큰 상태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생산 일정 자체도 차질을 빚어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 8개사는 일본 내 생산을 전면 또는 일부 중단할 전망인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이달 3일부터 일본 5개 공장에 7개 생산 라인을 정지할 계획이고 혼다도 공장을 멈출 예정입니다. 또 닛산 자동차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이 규슈 지역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미쓰비시 자동차 또한 물량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올림픽 한번 치르려고 숫자 덮기에만 열을 올려 자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상황인데요. 한순간의 대처 차이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아주 세계적으로 크게 바뀐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한국의 엄청난
엄청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 세계적 악재 대응에 난맥상을 보이며 누적 수가 8만을 넘은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식에서 착안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방역에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다른 여타 나라들보다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의 활용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독일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독일의 옌스 보건부 장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이 독일 내각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던 것이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었습니다. 독일이 추진하려던 방법은 우리나라의 이 질병관리본부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RKI라고 하는데, 이 RKI가 통신 서비스 회사로부터 이 아픈 사람과 접촉한 사람의 위치 정보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세계적 악재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선 반대 때문에 독일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방식을 바꿔 다시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한국 정부 측에도 세계적 악재 대응을 위한 휴대전화 활용 방식을 문의했는데요. 독일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고려해 애초 이 보건부의 위치 추적 방식과는 조금 다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기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서 시민들이 정부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무작위로 아이디가 난수로 생성되도록 하고,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블루투스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를 저장하도록 만든 것이죠. 아이디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질본격인 RKI의 서버로 자동적으로 보내지고, 아이디 당사자가 이 세계적 악재로 확인받을 경우 RKI가 기존 아이디를 공유했던 블루투스를 통해 사람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사용하는 방식의 휴대전화 정보 활용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적 악재와 관련된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한국의 방식이 독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죠. 이는 결국 오는 19일까지인 접촉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면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적 악재를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 독일은 초기 세계적 악재를 추적하는 데 실패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아주 제대로 뚫린 상태이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